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아마 조국 이름이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검찰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무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국 못지않게 새로운 또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했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유재수 사태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이 파문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유재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아마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이번 주에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씨에 대해서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일단은 개인 비리입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천만 원대의 금품 향응을 받았다. 이 개인 비리인데, 이 개인 비리가 올해 2월 달에 김태우 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이 폭로를 했었죠. 청와대 특감반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 유재수에 대해서, 유재수 비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일단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 무마 전까지는 개인 비리인데, 자, 무마 국면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왜 유재수를 보호하려고 이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켰을까?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유재수 씨와 청와대 핵심 인사가 통화한 그 내역, 그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권력형 비리로 이어갈 수 있는 셈이죠. 일단은 청와대 감찰 무마, 지금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유재수 씨가 청와대 핵심 인사와 또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권력형 비리, 어떤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 유재수 씨가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것은 또 새로운 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에 이 감찰을 무마를 시켰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왜 조국이 그 감찰을 무마를 했느냐. 그런데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 하나는 이겁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 감찰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찰을 무마시킬 이유도 있었겠죠. 누군가 윗선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 핵심에서 또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재수와 조국은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경력으로 보면은 그 민정수석실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 갔지만 그 전에 청와대 경무 경력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마를 시켰으면 누군가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감찰을 무마하고 나서의 행적부터는, 무마 이후의 행적부터는 조국 전 수석이, 조국 씨가 전혀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감찰이 어느 덧 없이 중단이 됐고, 중단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 그냥 설거머니 사표만 내고 아무 징계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이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이 됩니다. 수석 전문위원은 차관복급이죠.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정무위원회는 오히려 금융위원회를 감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이 몸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에서 비리 혐의가 있어서 조용히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그것을 감사를 하는,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차관복급으로 간 거죠. 여기 가는 데는 조국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수석 전문위원을 차관복급을 지내고 나서 바로 몇 개월 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이 유재수 씨는 고향이 화천이고 춘천고등학교 나왔고 부산과는 그 어떤 개인적인 연이 없습니다. 부산 쪽에 사람은 많이 알지 몰라도. 그런데 보통 보면은 부지사, 부시장은 그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죠. 그런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 민주당 그 소속으로 부산시장이 되고 나서 본인 인사를 마음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다 이렇게 정권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쓰라고 이야기했겠죠. 오거돈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유재수를 추천했느냐 하니 그는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에서 추천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는 그 차관복급, 정무위 차관복급으로 가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가는 것은 조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그와 관련해서 일단 네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호철, 노무현 정부 때 삼철 해서 핵심 실세로 불렸죠. 전해철, 양정철. 지금도 전해철은 국회의원이고 양정철은 민주통일연구원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호철 씨는 지금 부산에 머물면서 별다른 직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뭐 부산 쪽의 언론인들은 다 압니다. 이호철 씨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 체제에서 뭐 부산시의 핵심 정무직 자리를 이호철 사람으로 채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죠. 자, 이호철 씨가 이름이 일단 오르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씨와 자주 통화를 한 인물 3명을 밝혀냈는데 그 특감반에서 김태호 씨가 폭로했던 특감반에서 감찰을 할 때 유재수가 청와대 안의 핵심 3사람과 청와대와 청와대 밖의 핵심 3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누구냐면은 긴급하게 유재수가 통화를 한 상대방은 일단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죠. 윤건영과 자주 통화를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지금 경남도지사라고 하는 김경수와 자주 통화를 했고 뭐 드루킹 사건 그 연루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은 조금 생소한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입니다. 총무비서관실은 살림을 사는 것이죠. 돈 관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정관 전경덕 이 3사람과 긴급하게 통화를 했다. 이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감찰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유재수, 이호철, 김경수, 윤건영, 전경덕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공통점. 일단 전경덕 씨를 제외하고 이호철, 김경수, 윤건영 전부 PK, 이른바 PK 라인입니다. PK, 부산 경남 출신이죠. 유재수 씨는 부산 경남 출신은 아니지만은 부산 경제부시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유재수, 이호철, 김경수, 윤건영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재수 씨, 당사자 유재수 씨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했죠.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 또 제1부속실 행정관을 했습니다.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수행비서를 했죠. 그런데 유재수 씨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을 때 그때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정비서관은 이호철 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이호철 씨가 민정비서관. 그 밑에 행정관으로 유재수가 가 있었죠. 재경부 소속인데 파견 나가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좌하는 일부속실 행정관으로 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 같이 일부속실에서 같이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이 김경수입니다. 지금 경남도지사. 같은 방에서 같이 근무를 했죠. 일부속실 뭐 작습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 같이 근무를 했던 거죠. 김경수 지사와 유재수. 그 다음에 윤건영, 지금 국정상황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 같이 청와대를 근무를 했습니다. 정경덕 씨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록은 없지만 변호사입니다. 정경덕 행정관은 변호사인데 2012년에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서 펀드 운영팀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펀드 이런 것을 조성을 하자 해서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200억 원을 뭐 50며칠 만에 조성을 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한 인물이 전경덕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대선에서는 그때도 문재인 캠프에서 총무팀장을 했습니다. 캠프의 살림을 맡았죠. 지금도 청와대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에서 아주 유의미한
정황을 하나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조국과 유재수 지난주에 같이 같은 날 소환을 했죠. 소환한 이후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통화 내역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확보를 했는데 청와대 한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건영, 김경수, 정경덕 이 세 사람과 긴급하게 통화를 한 것은 2월 달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을 때 그때 한 것이고, 지금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것은 이번 검찰 수사 국면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그때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자, 핵심 인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김경수는 청와대에 없습니다. 정경덕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와대 핵심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인데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 그것을 단독으로 감찰을 무마시킬 때 본인 혼자의 결정이고 판단이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조국 민정수석은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점 없습니다. 유재수 씨와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물론 뭐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하나 있죠. 부산 출신이지만은 유재수는 부산 출신은 또 아니고 부산 경제부시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같이 근무한 경력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감찰을 무마했다면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겠죠. 지시나 외압이 있었겠죠. 두 번째, 청와대 안에 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때 당시 윤건영, 김경수, 또 뭐 정경덕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 핵심인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였다면은 뭐 감찰을 무마하고 또 그 이후에 이 국회 그 수석정보원으로 보내고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보내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그들만의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세 사람이 했다면은,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외곽 라인에서 이 세 사람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돌봐주는, 뒷배를 봐주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산 경제부시장까지 이 의혹이 있는 사람을 쭉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재수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그 10월 말일에 이미 사표를 냈는데 그것을 검찰을 소환하기까지 한 10 며칠 동안, 거의 20 며칠 동안 오거돈 시장이 사표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왜 수리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는 아직은 의혹일 뿐이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오거돈 시장이 함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보내서 그 자리에 앉힌 건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겠느냐 이 이야기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럼 밑에 사람들이 아마 감찰 무마하고 또 국회 보내고 부시장 보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 행정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찰 무마 또 몰래 영전시키고 또 이런 것이 일어난 시점이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말하는 적폐청산, 국정농단 세력을 제거한다면서 적폐청산을 한창 할 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일이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추정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권력형 비리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